오늘은 자기가 만든 컨텐츠로 경제적 자유를 이뤄가고 있는 90년생 열정남을 스튜디오에 모셨어. 자기소개 부탁할게. 안녕. 나는 6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하면서 출판사의 대표인 권민창이라고 해. 반가워. 직업 얘기 좀 해볼 건데 군인으로 이제 10년간 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그치, 창의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군인이 될 생각을 했지?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었어.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중학교 때 시험을 쳐가지고 직업군인이 되는 고등학교를 갔어. 중학교 16, 17의 나이에 5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을 얻은 거지. 막상 군인으로 일해보니 나의 적성에 안 맞다 이걸 느꼈어. 대부분이 사실 맞진 않을 거야, 군인. 왜냐면은 군인들이. 누구나 자유를 추구하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자유가 어느 정도 통제될 수밖에 없는 집단이고.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바로 이렇게 출판 업계로 온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나는 이제 30살에 제대를 하고 해외여행 인솔자를 좀 해보고 싶었어. 시험을 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그때 했지.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하면서 좀 막막해졌고, 내가 그때 당시 인스타 팔로우가 한 2.5만 정도 됐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예쁜 글 연구소라는 이제 사업자를 내고 글쓰기 수업을 좀 진행을 했었지. 그러다가 이제 출판사로 들어가게 된 거야. 그치, 능력을 좀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마케팅 팀장으로 일을 하게 됐지. 내가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내가 썼던 카피나 글들이 도서 판매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내 눈으로 많이 확인하잖아. 되는구나, 나 잘하는구나 라는 자기 확신이 생겼고, 내가 따로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욕심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달에 출판사를 차리게 됐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되게 단기간 목표한 걸 이뤄오고 있단 말이야. 현재 어떤 자산이나 현금 흐름 중에 공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자산은 이제 좀 조심스럽고 최소 내가 지금 순수익 월 2천 이상은 좀 벌고 있어. 군인일 때랑 비교해서는 얼마나 높은 거지? 거의 이제 10배 이상. 10배 이상 높은 거지. 그래도 연봉으로 치면은 뭐 최소 3억 이상이니까 지금.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나는 경제적 자유가 내가 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정도인 것 같거든. 근데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돈을 써도 괜찮은 뭐 그걸 생각하는데 나는 일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것 같아. 일을 너무 좋아하고 나는 일에서 어쨌든 동기나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존재감을 찾는 게 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나는 사실 돈을 위해서 일하고 있진 않아. 최근에 이제 직원이 집이 좀 멀어가지고 보증금하고 월세 내가 그냥 지원해주고, 한 분은 내가 그냥 차까지 다음 달에 그거 그냥 어디 좀 채용 좀 안 될까?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 내가 하는 작은 뭔가 선행으로 인해서 진짜 기뻐하고 하는 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그게 나한테는 진정한 좀 경제적 자유가 아닌가. 그러니까 밥을 살 때도 지금은 가격표를 내가 전혀 안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밥을 먹는데 뭐 한 끼에 25만 원이다. 신경 안 써. 왜냐면 그 시간이 좋으면 돼. 그냥 본질에 집중하면 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지. 그거 너무 좋다. 평범한 직장인일 때랑 내가 뭐가 달라졌는지. 내가 하는 질문들이 달라졌어. 난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많은 것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갈등 없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단 말이야, 오너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되게 많이 확장이 된 거지. 근데 군인 때 내가 했던 고민들 생각해보면, 어떤 고민을 했어? 어떻게 하면 오늘 머리 안 걸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 너 머리 기른 이유가 너 약간 억압돼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머리를 기른다는 행위가 나한테는 되게 의미 있거든. 왜냐면은 대부분이 자르라고 한단 말이야. 너무 길다. 너는 자른 게 어울린다. 근데 그런 거에 내가 굴하지 않고 길렀단 말이야. 자기 확신이 강해진 거지. 그래서 내가 약간 틀을 깨고 싶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뭔가 전형적인 부자는 뭐 그렇다면 나는 다른 결로 가보겠다. 예전에 했던 직업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같은 거잖아. 너무나 안정적인 거잖아. 근데 지금 사업이라는 건 리스크가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인생 자체가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정적인 게 가장 불안정적인 거라고 생각해. 되게 모순일 수도 있는데 안정적인 삶 자체가 본인의 가능성이나 본인의 영향을 제한하거든. 난 항상 이게 쉽게 얘기해서 좀 웃긴 말인데 똥꼬에 불나야지 한다. 벼랑 끝에 가야지 사람이 절박해지거든. 역설적이지만 본인의 인생을 발전시키고 놀라운 역량 상승을 본인이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곳에 진짜 정글에 본인을 내던져야 된다. 그러면 뭐라도 쪼먹으려고 어떻게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 그게 필요한 것 같아. 아직까지 나는 헝그리 정신이 있어. 나는 내가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월에 뭐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일하고 저녁에 책 읽고 하루 30분 꾸준히 독서하고 1시간 운동 계속 할 것 같거든. 그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할 길 잘 가는 법에 대해서 좀 마인드를 조금 더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내가 많이 벌고 나서 그게 많이 생겼어. 자기 확신이라는 게.
자기 확신이 절대 단기간에 형성될 수가 없어. 왜냐면 당신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 실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소중하거나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 일시적인 자기 위로에 불과해. 그래서 본인이 좀 구체적인 작은 성취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면서 거기서 조금씩 점프해 나가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 퀀텀 점프가 돼 있어. 내가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재능이 있고 나 자기 확신이 있어도 남들에게 이걸 알리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 근데 그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 그 알리는 방법이 있을까? 이것도 좀 팁일 것 같은데 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 근데 나는 내가 찌질했던 순간들도 다 공유한단 말이야. 월급 80만 원도 못 받았던 시절, 반지하 살았던 거. 나의 찌질했던 과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자체가 되게 큰 용기고 자존감 높은 사람이거든. 그리고 그 서사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매력을 갖게 돼. 그게 스토리텔링이잖아. 그렇지. 평범했던 나도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 근데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느껴. 그게 필요한 거야. 근데 그게 가슴에 울림이거든. 그래서 너무 완벽한 모습,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과정을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게 나는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나? 어려움에 직면하잖아. 누구나 도전을 하다 보면. 근데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 그 어려움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팁을 좀 듣는다거나 팁을 듣지 않아도 위로나 조언을 좀 들어도 마음이 좀 편해지는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너무 성공한 내 분야에서 너무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보다는 그 분야에 한 1, 2년 정도 선배 진짜 본질적인 거는 그분들을 배우는 게 맞는데 사실 디테일한 거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생을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중학생이거든. 중학생을 잘 가르치는 고등학생이고 초보는 중수한테 배우면 되는 거고 왕초보는 초보한테 배우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런 식으로 나의 뭐 1, 2년 시니어한테 배우는 게 가장 좀 좋지 않나. 그런 시기를 겪었던 사람, 슬럼프나 이미 한 1, 2년 정도 했던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자문을 구하거나 대화를 하는 게 나만의 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 브랜딩이 요즘 제일 화두인데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 이런 노하우가 좀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나는 좀 서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뭐 굳이 구태에 어렵지 않더라도 내가 평범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도 이렇게 됐다라는 걸 좀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지. 내 인스타 계정을 보면은 뭐 책에 대한 컨텐츠는 대부분이지만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내 얘기를 쓴단 말이야. 근데 춤출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지금은 그래도 일반인 치고 춤을 잘 추는 편인데 춤을 처음에 출 때 내가 사실 웨이브 하는데 2달 걸렸거든. 웨이브? 나 완전 딱딱하단 말이야. 지금도 좀 딱딱하고. 아 원래 춤을 잘 추진 않았어? 아 나는 재능이 없었어. 뭐 중학생하고 초등학생들 같이 배웠는데 이제 걔들이 막 웃었거든. 나 춤추는 거 보고 너무 못 추니까. 뭐 문어인가? 약간 이상한 딱딱한 문어 있잖아. 딱딱한 문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굴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뭐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서사를 이제 좀 글에 계속 넣지. 그러면 그 서사의 사람들이 많이 끌리거든. 근데 난 너무 평범해서 스토리가 없어요. 서사를 만들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뭐 평범한 사람들은 나는 없다고 절대 생각하고 이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어니스트 헤밍웨이나 헤르만 헤세나 세계적인 작가들은 희연님 못 만났단 말이야. 나만 만난 거야. 그치. 이 시간은 나와 희연님의 시간인 거야. 그럼 나만 쓸 수 있는 글인 거야. 이거 자체가 특별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말 특별하고 자신들의 일상이 정말 소중한 거를 그냥 잊고 나는 평범해 라는 단어에 자신을 가둬버려. 제한해버려.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평범하다는 기준이 그래서 애매모호하다. 본인만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특별하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재단하지 마라. 앞으로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어? 예전에는 목표가 되게 많았었거든. 근데 지금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자가 가치관인 것 같아. 현재를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올해의 목표를 세우고 내년에 목표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자. 그러니까 5년 후, 10년 후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 나는 너무 재밌게 살고 있을 것 같아. 내 인생에 막 기대가 되고 그래. 너무 기대가 돼. 나는 아침에 눈 뜨면 행복해. 그래서 행복해? 이게 내가 직장이 아니잖아. 네. 바로 6시 반 딱 눈 떠가지고 회사 가고 싶다. 이 생각하고 직원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열심히 살고 이제 이런 삶을 추구하는 구독자분들 많거든. 20대, 30대. 그 친구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무언가를 할 때 그냥 망설이지 말고 일단 했으면 좋겠어. 본인이 결정해서 일단 해서 그거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는 의미가 있어. 경험이 되거든. 본인이 선택한 거죠. 그럼 그 선택을 내가 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해야지 나중에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들이 다 올라간단 말이야. 할인이들이 본인의 일에서도 그래도 의미를 좀 많이 느끼고 성취를 하면서 그 내가 잘하는 것과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연계시킬까를 좀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어. 자, 겸손하되 당당하자. 화이팅! 오늘 인터뷰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더 멋진 출판업계 혁신을 이뤄나가길 바랄게. 안녕. 안녕.